생각은 개인의 내부를 향할 때보다 외부를 향할 때 더 강한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와 연결된 개인으로 균형을 잡기 위한 저번에 노하우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책이나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존경할 만한 개인과의 소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생각이 내 안에 보이지 않고 더 크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선배 작가님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좀 자주 생각을 하는데 가장 자주 떠올리는 얼굴은 저기 이제 믿는 구석이라는 그 어떤 작가마다 자기가 믿는 구석인 책을 이렇게 보관해놓은 이벤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완서 선생님이에요. 제가 박완서 선생님에게 여러 번 질문할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 자체가 사회적인 활동도 하셨고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견해도 밝히셨고 그리고 자기 삶을 진료로 삼아서 소설화하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작업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가로서 고민이 생길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살펴봐요. 남기신 책이 다행히 많은 편이고 에세이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보면 뭔가 답을 얻게 되고 선생님의 마지막 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일기에 뭐라고 남기셨냐면 점심은 초밥으로 맛있게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신 게 명랑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늙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저도 사실 소설가라는 것이 굉장히 성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속물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 사이를 진동하면서 나가는 건데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초밥 같은 명랑함은 늙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박완서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명랑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대한 구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긍정적으로 밝게 명랑하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명랑하게라고 하는 말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들도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저도 장난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선배님들의 선택, 혹은 선배님들께서 선배 감독님들, 혹은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출판계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들, 저는 좀 직접적인 말씀들로 힘을 좀 얻는 것 같아요. 물론 꾸중도 있어요. 근데 그 꾸중도 저는 사실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관심이 없어 혼내지도 않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항상 바라봐왔던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말들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새기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나는 잘 못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대뜸 누군가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든지 야 너 이거 하는 거 되게 멋있다라든지 뭐 잘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큰 힘이 저는 돼요. 어제도 사실 저는 뭐 도서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출판 타임만 지금 3개월째 계속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더 대뜸 너무나도 오랜만에 어떤 선배님이 기사를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 너무 멋있다. 책방 한번 놀러 갈게 그러는 거예요. 저 책방 하는 게 아니고 출판사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그거지 하면서 빵 사가지고 놀러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방이든 출판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기사로 접했는데 되게 멋있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을 선배님께서
해주시니까 사실 어젯밤에 그 문자가 저한테 너무 큰 용기가 됐어요. 판단이 안 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그래요. 아까 작가님께서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걸로 이렇게 돈 벌려고 한 일 아니잖아요. 이러셨는데 따라서 돈 벌려고 하는 짓이 근데 그렇죠. 사실 돈 벌려고 하는 짓은 아니지만 이 다음 스텝을 위해서 또 해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가님 책이고 하니까 더 열심히 제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하니까 또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막 뭔가 인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상황에서도 저는 판단이 안 섰거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소설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너무 문득문득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런 어제 박철 감독님도 부스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선배님들도 연락해주시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진짜 힘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분 다 선배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존경할 만한 선배가 만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제발 좀 어떻게 됐으면 싶은 선배들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또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과의 어떤 내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그곳 속에 나 스스로를 부채시킬 수 있다는 게 책이 가지고 있는 너무 멋진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는 방식으로서의 연기와 독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기하실 때를 보면 타자를 온전하게 내면화하는 방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하신 것처럼 연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영화 끝난 다음에 그 사람 박정민이었지라고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도구로 연기하면서 타자와 그의 삶을 이제 기억하고 전달하는 과정과 독서를 통해서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생각 안 해보고 저는 제가 아직 경험이 막 엄청 오래되지 않아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결국에 연기라는 것은 나한테 없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없는 걸 하려면 간자로 꾸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배우의 능력치가 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확장이 된 생각들은 제가 책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 있었거든요. 혹은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몰랐는데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해주는 책도 있고요. 혹은 그게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예능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유튜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아보고 쌓아놓고 하는 과정들을 저는 그냥 매일매일 버릇처럼 일상에서 모두가 다 그러실 것 같고 그거를 그렇게 계속 뭔가 내 안에 쌓이는 것 같고 연기하거나 이제 그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뭐 연기를 이제 직접 하고 이럴 때는 내 안에 쌓여있던 것들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취해서 내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와 이거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계속 일상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걸 읽고 어떤 걸 보고 하느냐의 싸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종종 들었어요. 연기를 영화를 계속 찍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뭐 작년에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더 이상 써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모 반복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또 계속해서 뭔가를 읽거나 보거나 아니면 나가서 뭘 하거나 하면서 계속 내 안에 뭔가를 데이터 축적을 해야 이제 뭔가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는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독서를 하는 것과 연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출판사 일을 하면서는 어떻게 책을 많이 읽을 수는 없던 출판사 일을 할 때 책을 못 읽어요. 저희 이사님도 저는 진짜 책 많이 읽거든요. 근데
회사에 입사하면서 책을 못 읽어요 대표님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실 정도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근데 계속해서 지금 뭔가를 계속 일을 하면서도 혹은 뭐 저희가 완주 혹은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성나온 공개 이런 것들 계속 보면 만들고 읽고 하면서 또 뭔가 쌓여지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반복하고 하면서 또 나중에 뭐가 쌓여 있을지 발견하는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답변 관련해서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피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서 내가 좀 더 뭔가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쌓아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실제적으로 그냥 체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쓸 거는 많아요. 늘 많고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막 제가 일을 막 버리고 막 뭐 써보겠다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체력이 실제적으로 받쳐줄 것인가 이제 제가 이제 40 중반인데 40 중반이 되니까 노안도 오고 돋보기도 맞춰야 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쓰고 싶은 체계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개인 긴급의 체력이 이제 받쳐주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 아까 이제 농담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대기실에서 이제 만나 뵙자마자 제가 우리 저기 이걸로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제 지금 천년의 완주가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낸 책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판매 부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속도에.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제가 이제 그동안 개처럼 일했던 거는 이제 약간 작가는 계속 뭔가를 쓰고 있어요. 원고료도 받고 또 신간이 좀 팔렸다가 나중에 안 팔려요. 1년에 한 책 찍고 두세 찍고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꾸고 내년에 어떤 생활비를 미리 생각해놔야 되고 그래서 사실 많은 작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이대로만 나간다면 제가 이제 내년까지도 쉴 수 있기 때문에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 나의 생활비를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약간 이 말에 어떤 변환이었다는 거죠. 예, 저도 뭐 동상으로 근데 아까 근데 정말 저 뭐지 유퀴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나가야 되나? 라고 이제 막 고민을 했는데 이제 옆에서 저희 이사님이 나가셔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기로 결정하고 저희 촬영하기 전주에 서점들이 다 연락해봤어요. 얼마나 더 필요하신 거 아니야? 제가 유퀴즈에 나가게 됐는데 근데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그거보다 좀 더 줄여서 인쇄를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무슨 인기가 없는 책을 소개하러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읽으실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갑자기 막 엄청 봉업이 되겠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제 거기 촬영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이 퀴즈는 책 홍보의 끝판왕이니까 네. 이제 자잘한 거 나가지 마라. 이렇게 코치를 했는데 열심히 다 모든 거에 다 응하시더라고요. 너무 성실하세요. 열심히. 저는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진짜 작가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장 커요. 우리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인터뷰에서 최종 판매 부수가 목표 부수가 몇이냐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작가님 책 팔린 것 중에서 가장 적게 팔린 것보다는 많이 팔리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작은 회사라고 해서 적게 팔리는 거를 이해해달라고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네, 지금 저도 사실 너무 좀 오늘 저희 목표 주제는
하지 않으려는 호명. 호명. 네. 이건 이직기. 너무 본 얘기가 갑자기 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유퀴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작가님으로서 오래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 책 나오면 작가님이 독자인 제 손을 잡고 새로운 장소로 안내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곳에는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겠는데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일일이 혼용되지 않았던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또 갖추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기 위해서 작가님이 작품을 집필하실 때 거친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까 박정민 대표가 말했듯이 저도 평소에 어떤 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앞으로 쓸 소설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 아니면 만났던 사람과의 기억, 감정,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분배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방이 꽉 차고 그 결정적으로 맥락 없는 이미지가 하나가 딱 나타나요. 청렴 완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땡과 관련된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만나면 그거를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화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사실은 길다면 되게 길어요. 제가 외계인 얘기를 쓰겠다고 한 것도 사실 제안을 받기 전부터 생각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가들한테나 아니면 배우들한테나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마음이 내밀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지켜볼 줄 아는 어떤 진득함과 그런 눈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갖기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빨리빨리 다음 거로 넘어가고 싶고 결론 빨리 안 나면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 시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진득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좋은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표님 결정이에요. 어떤 걸 보시나요? 네, 질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네. 작가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역사책에서 기록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연기를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인물들을 현실로 데리고 오시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책으로 만드는 거 제가 아직 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책은 잘 모르겠지만 영화를 만들 때라든지 뭐 연기를 할 때 사실 이 또한 없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욱 저는 좀 뭐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허황돼 보이는 캐릭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일수록 우리랑 밀접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밀접한 버릇이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어떤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꼭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주는 걸 저는 좀 목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이 단어를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디테일한 것들에 있어서 조금 제 나름대로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언젠가 꼭 다뤄보고 싶다고 아껴두시는 이야기가 있을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젠가 한 번쯤은 내 언어로 이 사람 혹은 사건을 다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작가님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께는 뭐 쓰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연기를 하시는 거라도 혹시 내가 한 번쯤은 꼭 이런 거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작가님 먼저 듣죠. 제가 그 처음에 경애만 쓸 때 굉장한 어떤 러브 스토리를 쓰겠다고 말씀드려놓고는
남녀 주인공이 손 한 번 잡고 끝나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래서 되게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제가 사랑 3부작을 쓰고 싶어요. 사랑 3부작. 근데 그거는 지금 쓸 수 없고요. 한 환갑쯤 되면 정말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강렬한 색채를 지닌 이번에는 뭐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환갑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랑 3부작 쓰고 싶어요. 네. 출판사 어디에서 아, 그거야 당연히 네. 천장가 비평.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기다립니다. 아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대로 만들고 싶은 게 사실 요즘 좀 어렵거든요. 저는 관심이 가는 소재들이 있는데 과연 이걸 누가 써야 되느냐를 항상 좀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노인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외로움은 과연 무엇인가? 뭐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좀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과연 누가 쓸 수 있을까는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관심이 있는 소재입니다. 네, 두 분 이야기가 약간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사람들의 기기묘묘한 행동을 볼 때마다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좀 외로움 때문이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은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어떤 작품으로 풀어내실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근우 작가님께서 빨리 환갑이 되라고 빌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음 작품으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작가님께서 먼저 한 분 주시죠. 여름처럼 싱그러운 두 분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작가님은 글로 자기 표현을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장님 사장님도 이제 사실 출판사 사장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거를 출판함으로써 뭔가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배우도 어쨌든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 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금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내밀한 걸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두려움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여다본 내 마음 속에 사실 나는 이것까지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혹은 이거는 좀 숨겨두고 싶은데, 근데 결국은 그게 들어가야 진심이나 백진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작가로서, 출판사 대표로서, 배우로서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소설은 늘 모든 걸 요구해요. 그게 문제고 어려워요. 모든 걸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야 글이 완성이 되고, 한 예로 선녀를 완주해서 열매가 덮고 있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풀 배터리 검사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단기 기억 상실 문제가 있다라는 의사의 말. 동네 바보 아시죠? 그게 이제 그 체크를 한 의사의 말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상할 때, 처음에 이제 무죄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는 물론 열매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사실은 저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까지는 아니었는데, 글을 쓰면서는 제가 이제 체험했던 그 풀 배터리 검사라는 체험을 요구해서 말하게끔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설이. 그러면 이제 저는 선택해야 하죠. 그거를 빼고 약간 실감을 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넣을 것이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소설은 저를 이기고, 그리고 소설이 그런 식으로 이기고 나왔을 때, 독자에게 갔을 때 좀 더 필til성 있게 마음을 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설은 저를 이기고, 지금 이제 연차가 쌓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저는 늘 두렵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것을 어딘가에 표현하는 거는 거의 죄악 극시처럼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어디 가서 이런 걸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그냥 연기를 해서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지,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라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작가가 써줘. 저는 책을 내면 돼요, 그냥. 내 생각 아닌 것처럼. 네, 근데 저는 그것들을 작가님이 써주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너무 통쾌하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런 책을 발견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볼 때도 기분이 좋고, 저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도 제가 큐레이션을 하는 책일 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책들 이렇게 보면은 작가님과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천재로 만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일부를 작가님들이 써준다라는 거는 이거 꽤나 개꿀인 직업인데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어요. 어느 부분이 그랬어요? 완주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어저기라는, 제가 항상 어저기를 얘기하는 것이, 작가님 어저기가 궁금하다, 나는 어저기 없이는 이 소설을 설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들을 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에요. 주변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걸 우리는 있거나 당연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로 조금 오히려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인물의 존재가 이 소설의 너무 중심에 잘 박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적이라는 인물한테 계속 저는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 소설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어적이가 나올 때 저는 이제는 거의 슬플 지경, 정말로 그 정도로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 네, 앞에 계신 이분. 마이크. 맨 앞에 계십니다. 여기 이주면.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랑 배우분들이 콜라보로 이렇게 작품도 내주시고 토크도 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이 천년의 완주를 오디오북으로 먼저 들었는데, 들으면서 그 캐스팅이 너무 찰떡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캐스팅을 하실 때 그 대표님께서 전적으로 정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작가님도 거기에 의견을 주신 건지, 혹은 이제 작가님이 쓰실 때 생각가 판타지적 요소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 게, 제가 느끼는 작가님의 글은 항상 현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년은 완주에서 그런 캐릭터가 나서 되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또 다른 이런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의 글을 쓰게 된다면 소재를 무엇으로 쓰실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저기를 박정민 대표를 아예 그냥 시노식스에 써 있었어요. 박정민 대표라고. 최근에 제가 어느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잘생겼다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그 역할을 차별했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럼 내가 못생겼다고 썼어야 됐어?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뭐 잠깐 끼어들자면 거기에 정확하게 잘생긴 리트리버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걔는 리트리버 닮았어. 닮았어요. 내가 치어라고 썼어야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두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출판사의 대표고 그걸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 문장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 누군가는 저희 항의 메일 같은 거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이외에 그게 무너지고 나서는 캐스팅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걸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런 애를 꼭 혼자서 다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무제에 간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외계인 얘기 쓰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꽤 이렇게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상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진지한 소설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외계인 얘기를 쓴다고 했을 때의 출판사와 그 문단의 반응이 겁나서 이제 좀 약간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무제에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무제는 처음 시작하는 시즌 출판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의 부캐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적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었어요. 다음에 제가 이제 좀비에 관심을 갖게 돼서 뉴토피아 때문에 뉴토피아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좀비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나중에 좀비 소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건 출판사 어디세요? 네, 그렇습니다. 캐스팅은 제가 왜냐면 제가 뭐 이제는 이제 뭐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회사에 돈이 없어서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연락드려서 캐스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캐스팅의 마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쓰시면서 뭐 예를 들면 이 역할은 누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쓰시기도 하는 부분이 분명하겠지만 연기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찰떡같이 맞게 또 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딱 맞는 사람을 캐스팅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을 해내는 게 또 연기자들의 몫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그때 마스크 쓰신 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제대로 넣었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강연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내일 김동희 작가님 사인회에 제가 참배사는 너무 잘했어요. 당첨이 됐는데 제가 입장권이 작년과는 틀리게 현장 발매가 안 돼가지고 사인을 못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과는 틀리게 이번에 국제 감사전이 현장 이제 사전 예배로 이미 다 매진이 됐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가로서 입장이랑 출판사 입장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 당황했는 게 왜냐면 저 2년 전만 해도 작가도 표를 사서 들어오는데 뭐 행사가 있으면 되지만 뭐 개인적으로 때 당연히 사서 오잖아요. 네이버에서 그냥 예약해서 바로 현장으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점차 관심이 높아져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의 독자분들은 행동하는 독자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받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수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독자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그런 걸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책만큼 좋은 것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과 선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매체로 책을 선택하셨고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이 행사를 지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아마 약간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문제가 있어서 현장 구매가 안 됐지만 내년에는 좀 다를 거라고 좀 기대합니다. 네. 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였을 거예요. 뭐 악의가 있어서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어쨌든 그런 실수는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 뭐 항의하는 건 저는 정말 말씀처럼 행동하는 것, 네, 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좋아지겠죠.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도 네,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네. 기자님도 한번 해주시죠. 예. 저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 눈여겨보고 계신 분 네, 있지 않으세요? 네,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번에는 이게 우리 하연언니 분은 앞에 계신 분 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이글스의 고장 성심당의 도시 대전에서 왔습니다. 좋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질문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작은 바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디오북이라는 게 시각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70대, 80대 책에서 조금 멀어지신 어르신 분들도 나아가서 90대, 100세까지 아우를 수 있을 그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아까 노인분들의 그 외로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내년에 90세를 맞이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대에서 오디오북을 통해 이제 노인분들의 명랑함을 깨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저께 너무 놀란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시작된 이제 기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있으셔서 이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세요. 너무 놀란 게 저희 엄마가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듣는 거냐고. 네, 저희 어머니들 70세이신데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 우리 내 친구들도 다 눈이 지금 안 좋고 그래서 책 읽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듣는 거라고 내가 친구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각장애인 도서관은 어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장애인은 아니신, 근데 책을 읽으시기는 너무 어려우신 그런 노인분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조금 놓쳐서 다음번에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뭔가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을까를 또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때 되면 이제 천혜로 만주도 이제 같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간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도 어떤 걸 통해서 소개가 되겠지만 아직 정답은 모르겠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술작품의 접근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문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정 장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시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게 익숙한 사회에서는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죠. 근데 더 많은 시도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질문 더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보시죠. 저 뒤에 계신 분. 네, 오늘 토크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크 들으면서 이제 천년을 만주고 약간 그런 소외된 것들을 약간 드러나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이제 작가님도 써오셨고 대표님도 많이 이렇게 담으려고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전하고 싶은 진심이라고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작가로서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쓰고 싶은지 이제 또 대표로서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은 이제 그 작들을 이제 추구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진심이라든가
그런 마음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더 책들도 많이 읽고 작품도 쓰면서 이렇게 동심원이 커지는 것처럼 관심사와 그리고 소외되고 지금 현재 사람이라는 인간 종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에 관한 좀 더 베이스를 한 소설 작업을 하고 싶고 거기에 더하자면 난민 문제에 좀 제 입장이랄까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소설을 남극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아까 저희가 공감처럼 부스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제가 요즘에 기분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저희 출판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해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좀 뒤에 있는 출판사가 되면 아무도 그거를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데 어쨌든 작가님을 통해서, 천재로 만들어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딘가에 소개해도 당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과가 있는 출판사를 만들었다라는 거가 저는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작가님들이 이제 몇 분이 계약이 되어 계세요. 그분들이 아마 그분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계속 써 내려가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근데 조금 놀란 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난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또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민자라는 것에 대해서 또 편견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민자도 분명히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책을 한번 쓰고 계신 작가님이 계세요. 여기서 그냥 한번 소개해볼까요? 한 번도 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물론 그 전에도 나올 책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게 된 작가님이 한 분 계세요. 작가님 알고 계시겠지만, 전춘화 작가라는 소설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조선족 소설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등단을 하신 그분께서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인터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들어야 하는 이야기, 좀 해봐야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쓰고 계세요. 되게 예민한 주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지금 너무나도 재미있게 잘 써주고 계셔서 저 지금 되게 기대를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소설가 없으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지금 되게 많이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책도. 왜냐면 사실 지금 가장 이 지구상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가장 지구상에서 지금 시끄러운 어떤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도서전에서 부스들 다니면서 보시면 내가 생각해본 적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깊게 연구하고 깊게 파고들어서 한 권의 책이 필요할 만큼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새삼스럽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시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라는 게 한순간에 바로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책들이 한 발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기울여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분께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책 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호명을 불러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제 이다혜 기자님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 사회자분을 모셨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만남에 성사된 거라 너무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이다혜 기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진행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주말에 또 이렇게 도서전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스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좀 뒤에 있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 부스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 부스들 진짜 재밌는 데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손님들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좀 돌아보는데 정말 작은 부스들도 너무너무 잘 해놓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구경해보시고 책들도 한번 사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내년에 도서관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또 도서관에 찾아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니까요. 네, 그때를 고대하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단지 잊지 않는 일이 아니라 그 존재를 다시 지금 여기에 호명해내는 용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간직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곁에 소외된 자리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장님 사인이 없습니다.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작가님만 사인을 할 건데요. 일단 안으로 모셨다가 네, 사인회 하려고. 그 사인회 혹시 무제에서도 이제 사인회가 있잖아요. 그거를 당첨되신 분은 나중에 사인을 받으시고 지금은 거기에 사인 당첨이 되지 않으신 분만 남아주셔야 시간이 좀 단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인을 원래 문장을 넣는데요. 여러분 이름이랑 제 사인만 하는 것으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아시죠? 아까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죠? 네, 만족?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